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자리 경제과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백오라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일자리 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일자리 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직원 정현은 정원 20명에 현은 20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 현황은 아래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울진 병장시설 현황입니다. 개원은 2010년 7월 8일에 했고 현재 교육인원은 246명입니다. 비행교관 등 상주 인원은 131명이고 항공기 보유는 28대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공동사항인데 코로나19 대응 시장 사용료 감면은 관내 공설시장 장옥 사용자 336명에 대해 3개월치 4,700만 원을 좀 감면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은 1억 5천만 원으로 시설 개보수 등 수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관리 운영 보조금은 1억 800만 원으로 공공요금 등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울진 바지개시장 시설 정축공사 지금 건조장입니다. 사비 2억 1,700만 원인데 지금 완공된 상태입니다. 울진 바지개시장 창고 시설 정축공사 중에 창고는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사유는 칸막이 설치 관계로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평해시장 현대화 사업은 6억 6,700만 원인데 현재 장옥 정축 일동인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홍구시장 비가림 시설 및 간판 설치 공사는 2억 2,700만 원인데 사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급포 공설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및 도장 공사는 2억 1,000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다음은 추경 예산 저희들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 의시장 우수 및 오수 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저기 사비가 2억 9,800만 원인데 주 사업 내용이 장날에 이제 울진 의시장에서 이제 생선 손질하면서 이제 생기는 핏물 등이 그 우수 관로를 타고 벼락 바위 쪽으로 좀 흘려서 하천이 좀 오염된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오수 관로 및 우수 관로를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포 공설시장 우수 및 오수 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요거는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 내용은 요도 장날에 의시장에서 이제 생선 손질하면서 생기는 핏물이 청구천 쪽으로 흘러가서 이제 하천을 오염한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이제 추경이 좀 반영할까 합니다. 울진 바지개 시장 노후가스 배관 정비 공사는 1억 5천 정도 되는데 사업 내용이 그 노후 배관 정비 2.1km입니다. 요건 한 10년 정도 지금 전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안전에도 좀 위험하다고 해서 시급히 좀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구 추격부지 활용 방안 추진입니다. 오늘 면적이 한 260평 정도 되고 취득 비용이 26억 정도 되는데 현재 바닥 정비 공사 준공을 해서 임시 개방을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최근 그 도시 새마을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협약 공모 사업에 지금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한 4천 건물에 5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인화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축제 개최입니다. 예산액 5천만 원입니다. 이건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장소는 울진 바지개 시장이고 사업 내용은 로컬 푸드 및 문화공연과 연계한 시장 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10월 정도에 축제를 할까 합니다. 세부 사항은 상인화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울진사랑 상품권입니다. 발행 방식은 충전식 전자 선불 카드입니다. 은행 대행사는 코나아이고 지원 혜택은 결제의 최대 10% 캐시백을 지급하고 구매 한도는 개인당 월 50만 원, 연 500만 원,
그리고 명절이나 재난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는 월 10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운영 실적은 지금 2020년부터 해서 카드 발행은 25,898개고 카드 사용 충전액은 613억 4,200만 원, 인센티브는 53억 9,100만 원입니다. 가맹점 등록 현황은 현재 2,205개 업체가 개수가 가맹점 등록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에 잠깐 그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의 설명을 드려서 요거는 뭐 가름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및 공급입니다. 그간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사업은 2010년 5월부터 했고 사업 시행은 영남에너지에서 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95억 2,3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중에 군비는 38억 4,900만 원 소요됐고 연도별 공급 현황입니다. 울진읍이 3,278세대 전체 한 52% 정도 지금 공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평계읍은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58가구 세대고 후포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172세대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비가 11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 구간은 사업량은 3.29km, 사업 구간은 13개 구간인데 울진읍이 7개 구간, 우포면이 6개 구간입니다.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울진군 북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수원 4차 지원사업 24억을 포함해서 60억입니다. 공사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고 사업량은 본관 10.5km, 공급관 4.7km, 정확기 2개소입니다. 정확기는 그 압을 낮추어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 27일 울진군 한국가스공사 영남에너지서비스가 3자 협약을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6월 22일 날 했는데 이거는 결과 재심이 나왔습니다. 사유는 뭐 산불 등 재해 방지 방안 강구 등 이렇게 좀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금년 9월에 재심의를 하고 11월 달에 2022년 한수원 4차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2024년 10월에 북면 공급 개시하고 2025년 1월에 죽변면 공사를 해서 2027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울진군 북면 지역에 그 도시가스 공급 개시를 하게 되면은 한 3년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데 그때 다 오면 그러니까 울진읍, 평예읍, 후포면에 이제 그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LPG 소량 저장 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에너지 취약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 및 공급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연료비 절감 및 안전적인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이렇게 1개소씩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에는 온정면 성구 1, 2에 지금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 시민적 유대 등 그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리 활동을 하는 그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좀 사업이 유사성해서 제목하고 사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 4,600만 원,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17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자치단체 지역 특화 사업에 3,500만 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에 7,700만 원, 경북 지역사회 동방성장 청년 일자리 사업에 1억 2,900만 원,
말기업 육성에 6천만 원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3기업체 마을이 선정돼서 기업당 이렇게 2천만 원씩 현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실업자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억 5,100만 원인데 지금 하반기에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2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정비, 시가지 주차 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2억 5,700만 원인데 현재 하반기에 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희망 일자리 나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군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200만 원인데 금년도에 19명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사업 내용은 청사내 출입자 발열 체크든지 민원 안내,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은 6,400만 원으로 이것도 6월까지 15명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의 그 주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비가 9억 2,800만 원인데 지금 102명 현재 이렇게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울진, 북면, 죽변, 금강, 송면 주민들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 거기에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 읍면에서 다 참여를 해서 10개 면이 현재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일자리 창출 개발센터 추진입니다. 목적은 청년의 지역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력 촉진, 지역 특화 사업을 활용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기반 조성입니다. 이것도 뭐 사업이 유사해서 사명하고 사업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1,200만 원, 경북 청년 예비 창업과 육성 사업 3천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사업 2,200만 원, 청년 창업 지역 정착 지원 사업 7,800만 원, 경북 청춘 창업 드림 지원 사업 8,200만 원, 청년 근로자 사랑 체험 사업 1,500만 원. 이 사업들 현재 지원하고 시행 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요 계획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요거는 응시일 기준 1년 전부터 울진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49세 청년에 대해서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를 하게 되면은 1인 연 2회를 해서 10만 원 한도 내로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기 좀 이건 이제 사회보장제도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 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들 그 일자리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뭐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오산 종합리조트 개발계획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오산 이산 200번지 1원입니다. 전체 부지가 602필지에 134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한 40만 5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했는, 그러니까 매입했는 면적은 85.7%입니다. 115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을 평으로 따지면 한 34만 8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입 금액은 한 지금 전체 한 81억 정도, 평당 단가는 한 2만 6천 정도가 소요가 됐고, 보니까 한 1996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연초에 이제 그 추가 지금 잔여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하려고 이제 그
소유주한테 공문을 보냈더니 한 20필지 정도에 대해서 내각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이 한 4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지금 부지를 계속 좀 살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상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7회 항공레저 스포츠 제전 추진입니다. 이 목적은 항공레저 스포츠 대회 개최와 체험기회 제공으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고 장소는 울진 비행 교육훈련은 구산 해수욕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되고 소요 예산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억 1,900만 원이고 군비가 9,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2020년도 7월달에 지금 주관사를 좀 확정하고 8월부터 이렇게 행사 홍보라든지 제전 준비를 해서 9월달 행사에 출전을 기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거는 날짜는 뮤직판 페스티벌이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 예산 증액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대출 금리 이론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2차 보전율 2%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은 3천만 원을 세워졌는데 상반기에 지금 2,200만 원 정도가 좀 소요가 됐고 또 이 도금융금 융자금 배정 기준이 좀 변경돼서 추경에 3천만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 통한 서비스 향상입니다. 주 내용은 울진군 관내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수단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3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추진 계획은 현재 쭉 이렇게 소요된 예산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 지원에 24억 7,600만 원입니다. 이건 운행에 따른 그 보조금이고 매년 이렇게 전년도에 보조금을 집행했는 그거를 이렇게 회계 검사 용역을 통해서 손익을 이제 확인하고 난 뒤에 추가하든지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운전 지원에 6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결정하는데 기성에서 삼산 112 방윤리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마을버스 운행 지원은 3개 마을인데 이거는 구산 삼리, 왕피리, 정곡리 이렇게 해서 9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9대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4억 5천만 원입니다. 행복택시 운행 지원은 6개 읍면에 이제 15개 마을 하는데 이거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그 마을에 이렇게 행복택시를 운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300만 원. 택시 재정 지원입니다. 90세대인데 이거는 울진 브랜드 홍보 광고라든지 택시 무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설치 올해 금년도 10개소는 했습니다. 수리가 계속 286개소인데 여기에 1억 3천만 원. 그리고 승강장 청소 용역에 3,6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주 내용은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에 7억 6,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는 노면 표시 및 차선 도색에 3억 원, 교통신호 및 경보 등 정비에 1억 9천만 원, 교통안전시설 개선, 요건 핸스업, 규제봉, 표지판 이런 겁니다. 2억 4,300만 원. 교통안전 홍보 물품 구입에 3천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공용 주차 공간 조성입니다. 저희도 올해 사업은 이개소입니다. 위치는 울진읍 연질이 109-1번지 1원이고 여기 면적은
899평입니다. 2,973제곱미터고 사업비는 25억. 이게 이제 울진 의료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 부구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부구 우체국 그 뒤편에 있는데 922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가 7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윤호정 공영주차장 네 필지는 세 필지는 이제 완료를 했고 한 필지는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구리 공영주차장은 두 필지인데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매입 완료한 부구리 공영주차장 지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철중에 철거를 하고 9월 달에 설계를 해서 11월 달 착공, 12월 달에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주차 질서 확립 및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그 주정차 단속 되겠습니다. 단속 요원은 현재 9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고 단속 구간은 그 주정차 금지 구역 4개 구간에 총 2.4km입니다. 운영 방법 및 단속입니다. 현재 고정력 CCTV 운영하고 주민 신고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시책 사업으로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업비 8,50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 이제 7월 달에 이제 완공했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이제 개인이 그 주차 시에 단속 지역임을 알리는 문자를 그 개인 휴대폰에 그렇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울진 군관리계 결정 변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북면 그 철도 역사와 연계한 복합 한성센터 조성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부구리 414번지 1원입니다. 하늘 본부 정문에서 주변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우측편에 보면은 그 위치 장소가 거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고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교통시설, 자동차 정류장 신설이 1,615제곱미터, 한 3,200평 정도 됩니다. 용도 지역 변경이 생산 녹지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이건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고, 추진 계획은 저희들 그 원가 심사 및 계약 심의는 6월 달에 완료를 했고, 지금 사업 수행 능력평가 PQ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 달에 준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해철 의원님. 예, 황인철 의원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거 당초에 이제 그 매입했을 때 당시에 이제 어떤 부지로 이용하려고 매입을 하셨죠? 그 편의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주차장 부지로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당초에 그 공유재단 심의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서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매입 당시에 예, 어떤 부지로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예, 예. 이제 올라왔던 자료를 보니까 예. 그때 보니까 뭐 편의 시설을 해서 이제 예, 주차 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편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편의 시설이라 하면은 뭐 주차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아마 그렇게 편의 시설로 이렇게 해서 그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는 지금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죠.
예, 그냥 현재 그냥 임시로? 이렇게 임시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정 어떤 뭐 용도는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최초 매입 당시에 그 평가받았는 금액이 이 지금 우리 매입 금액하고 상반된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연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매입했는 게 26억입니다. 아니요. 처음에 예. 이제 평가받았던 금액이 한 16억대로 맞습니까? 20억이 안 됐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감정 평가할 때 26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초 감정 평가가 10매덕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아마 26억이 맞습니다. 그걸 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예. 요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저한테 좀 첨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하긴 잠깐만 과장님 예. 그 공유재산 심의할 때 당시 어떤 용도로 심의했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예. 매입 당시 그 어떤 세목을 세워서 매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감정 평가를 했던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축협에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던 시점하고 이거 전부 일괄 자료를 다 같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자로 뭐 별도로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질의 계속 하십시오. 네. 그리고 12페이지 혹시 지금 공급관 대비해서 공급 세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울진 쪽에 이제 지금 봤을 때 19%고 지금 2014년부터 21년도 기준입니다. 그럼 19%가 이제 지금 이제 공급이 됐는데 후보 기준에 봤을 때는 15.7% 정도 됩니다. 여기는 후보는 이제 3년 새에 이제 지금 이렇게 15.7%는 이제 그 공급이 됐다는 얘기인데 억수로 저조하거든요. 그 지금 이제 공급 대비해 가지고 이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자가 지불로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 설치되는 비율 자체가 정말 저조한데 혹시 이 원인이 나십니까? 어떤 연유인지? 공사 시작을 19년도부터 했고 울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그런 그 다세대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세대 주택을 위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세대 수가 좀 많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 연도도 좀 늦었고 그렇게 이제 대량적으로 예를 들면 울진 같은 경우 현대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그런 세대가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늘려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그 과장님 댁에 이거 설치하는데 비용 얼마 주신지 아십니까? 저희들은 설치는 아직 안 했는데 안 하셨어요? 단독은 보통 한 400에서 500 정도. 다세대 아파트는 아마 이걸 나누기 때문에 세대 수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세대 주택 30세대 기준에 제가 지금 예, 이제 예. 거주하고 있고요. 예, 예. 제가 100만 원 냈습니다. 100만 원 냈고 저희 이제 어른 부모님 사시는 집이 단독주택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설치비를 의뢰를 하니까 500에서 600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치 비용 가지고 연료비를 그냥 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고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또 다시 또 고려해볼 상황이 됐었는데 너무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단독주택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점유율 자체가 좀 하이, 그러니까 공급 설치했는 이제 가정이 많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비용들 대책 방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서 저도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물론 업체가 몇 개 있어서 저희도 뭐 이렇게 견적보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좀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주고 이러면은 설치하는 입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제시가 돼야지 조건 안 하는지 뭐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가이드라인 제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관하고 공급관을 공사할 때는 영남에 내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집에 따른 거는 이제 개인 업체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업체마다 약간 금액이 차이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산 리조트 이게 96년도 당시에 이제 추진됐다고 했는데 엄청 오래된 지금 이제 사업이네요. 예, 예. 근데 지금 61필지 중에 지금 이제 올해 필지 20필지 이제 지금 매입 계획을 잡으셨고 예, 예. 41필지가 지금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41필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박기를 해놨습니다. 아, 이거 예, 예. 뭐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예, 예.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 그러면 해놨는데 제가 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예. 이 사업 뭐만 시키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뭐 투자자가 나온다든지 뭐 이제 저희들 이게 민자로 이제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 지역에 보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공익 어떤 사업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일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자 유치가 되면은 어떤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아마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지는 뭐 그렇게 공익적인 어떤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강제 수용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니까 부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예, 예, 예. 그러면은 20필지를 제가 이제 샀어요. 예, 그럼 예.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또 오르기 마련인데 예. 계획이 잡혔으면은 한꺼번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이 안 파니까 문제죠. 예. 우리가 감정평가했는 금액이 예를 들면 10,000원인데 그 사람들은 20,000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10,000원을 팔 사람들은 파는데 20,000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안 파는 거죠. 그 당장 돈이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연차적으로 좀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26년 동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안 파는 사람들은 26년이 30년이 지나도 안 판다는 계획이 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뭐 개인적인 그런 뭐 사유가 뭐 있으니까요. 예. 저는 이제 매입 이제 그 계획이 썼으면은 예. 그러니까 같이 매입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매입을 해서 또 조금 예산적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 원 되는 게 2만 원 되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었을 때 시간 차를 두지 말고 동시에 이제 매입할 수 있으니까 뭐 다 개인 성향에 따라 가지고 팔 사람 팔고 또 안 팔 사람들은 또 견뎌보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좀 매입할 수 있으면은 계획이 썼을 때는 예. 목표를 설정했을 때 한꺼번에 좀 했으면은 예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메리트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31페이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주정차 금지 구역 내구간이라고 그러는데 내구간이 어디 쪽이 내구간입니까? 그 북부 삼거리에서 울진 경사서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들이 요 분식에서 저쪽으로 국민은행까지 이렇게 되고 국제마트에서 이렇게 울진 그 침례교회 요 군청 옆에 그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예, 예. 그게 2.4km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가지를 거기를 시가지라고 표현을 하죠. 예, 예. 맞죠? 예, 예. 혹시 거기 의료원 앞에 거기 쪽에는 설치 계획 없으세요? 현재는 뭐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쪽은 시가지로 안 보지 않습니까? 맞죠? 예, 예, 예. 그러면은 30페이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료 하나 지금 이제 요청했는데 혹시 띄워도 가능할까요? 혹시 확대됩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띄워놓은 거는요.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30페이지에 연질이 109-1번지 1원입니다. 예, 예. 여기가 매입을 했죠. 예, 예. 근데 여기 목적은 보면 시가지 주차 조성으로 불법 주정차 건설 및 쾌적한 교통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예. 방금 말씀하셨는 거는 여기는 시가지라고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가지로 진입하기 위해 가지고는 키로수로 봤을 때는 이제 한 780m 정도 이제 거리가 또 있고 도보로 갔을 때 12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시가지에서 우리가 이제 주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시가지 가서 거리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매입 당시에 이제 지지하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정해진 상황하고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여기 주차 공간은 저기 그 운동장 그 체육 행사하고 좀 연관해서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거기에 뭐
축구 대회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버스도 그렇고 해서 아마 그런 당초에 아마 취지가 아마 그런 그 체육 행사에 따른 그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그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그러면은 체육진흥사업소나 그쪽 관련 부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뭐 약간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뭐 활용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옆에 또 뭐 호텔에 뭐 그 결혼식이라든지 이런데 뭐 예를 들면 의료원 뭐 오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뭐 거기 그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매입을 하게 되면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목적하고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초에 그러면은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매입 지금 보시면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까지 내려가야 된다. 제가 자료 띄우는 게 그거 때문에 띄운 거거든요. 왔다 갔다 780m를 와서 과연 주차하고 거기까지 가겠냐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표하고 예, 지금 이제 매입 당시에 우리 목표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하고 취지가 안 맞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하는 것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단 그러면은 맞습니다. 지금 예, 이제 여기 4필지 중에 3필지가 이제 매입이 됐고 한 예, 필지가 남았는데 예, 이건 예. 한 필지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그 과장님. 예, 제가 그 한 필지 지금 사진 띄워놨거든요. 예, 거기 지금 우리 저기 항의원님 골프장 보시고. 골프장 앞입니다. 저기 그 무슨 골프장입니까? 버디 버디 골프장 골프 바로 연습장 앞입니다. 앞에. 예. 그 남재동 씨라고 거기 저 필지 주인 지금 그 사진에 띄워놨는 그 필지입니다. 예. 예. 어, 맞습니다. 저는 예. 여기 지금 제 부서에서 이거를 매입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여러 용도로 아마 사용할 그를 뭐 그 주차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추후에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재질문 예, 꼭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인결 의원입니다. 그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추진인데 우리가 지금 저 과장님 예. 우리 저 시장 상가 그 임대차 그 계약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가 쓰다가 그 사용자가 쓰다가 좀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장사가 뭐 저 망했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 이 비울 수 있는 그 우리가 이 빨리 비우라는 종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까? 공유 대부 그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은 2년 단위로 좀 계약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대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서 다시 이렇게 군에다가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법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계약 기간이 2년이 만료 안 돼도 우리가 이거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본인이 뭐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예를 들면 그러면 2년 대부 계약을 해도 본인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걸 가게를 운영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원상 복구를 해서 군에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상가가 비어 가지고 있는 이 장사를 아마 계속 안 하는데도 계속 이거 지금 이거를 반환을 받던가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자기가 이제 지금 있는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끌고 가는 그런 그 유형이 이제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요 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축협부지 활용 방안인데요. 주차 타워 축협부지 활용 방안 용역 추진했는데 여기 만약에 주차 타워를 세웠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시장 장이 서는 날 계속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거는 그 현재 도시새마을계에서 농촌 협약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4층 건물에 지금 다른 그런 그 뭐
안에 내용 보니까 뭐 복합문화센터든지 이런 다양한 그 사업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한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주차 타워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그 저 주차장 그 주차장이 지금 장기 주차가 돼 있는 그 계속 쓰는 사용자만 계속 쓴다는 그런 그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이 그 장기 주차를 해가지고 자기 주차장이 사유화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그리고 저 될라 이러면 이건 우리가 돼야 된다고 그런 자꾸 이렇게 그런 걸 통제를 하는 그런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때문에 여기 이제 주차가 타워가 들었을 때 우리가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 전통시 그 10페이지 예. 보실 거예요. 전통시장 축제 개최인데 우리 야시장 운영 그 우리 한데 축제 때만 이게 꼭 야시장을 한다든가 뭐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일몰 후 이럴 때 그 우리 시장 그 대로 쪽에 우리 그 노점상이나 뭐 저 푸드 트럭을 이렇게 이용하고 먹거리 시장을 그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방안은 없을까요? 그건 저희도 한번 상의하고 지속적으로 좀 뭐 야시장 문제라든지 지금 축제 관련해 가지고 상인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저희들 시행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공급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공급을 우리 관로를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관로를 공급해 주는 그 원칙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집 개인 계량기인데까지를 우리 이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공급가가 지금 개인 주택이나 다 틀려져 버립니다. 이게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100만 원짜리 있고 500만 원짜리 있고 그렇게 되잖아, 그죠? 관을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깔으면은 거기서부터 집이 좀 주택이 멀면은 우리가 개인 설치하려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관로를 그러니까 어디로 깔아주느냐,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그 집에 우리 가스 같으면 우리 지금 같으면은 우리 집에 그 계량기 있잖아, 그죠? 계량기인데까지 달아주느냐, 관을 깔아주느냐 문제가 있잖아, 그죠? 그거는- 박영길 의원님 잠깐만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도시가스 관련돼 가지고 공급관부터 해가지고 본관부터 가정관까지 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담당 팀장님 오셔가지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중복된 질문인데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의 요지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렇게 질의를 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 답변을 걸어 받기로 하고요. 예, 예. 그럼 15페이지에 보면은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하는데요. 예, 예. 만약에 이 소형 탱크를 했을 경우에 도시가스랑 LPG의 가격대 대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이제 그 단가를 정할 때 그 정부 고시 그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거기에서 이제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평균 통상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아마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도시가스를 이제 100으로 보면은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한 139 정도가 이렇게 연료가 소요가 되고 LPG 용기로 따지면은 한 243. 그러니까 도시가스 100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실내 등유로 보면 한 도시가스 기준에서 한 151 정도.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내에 살면은 그래도 그만큼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비를 좀 이제 절감할 수 있는데 이어서 좀 떨어지거나 초원에 가면 돈도 없는 데다가 또 이만큼을 또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군에서 좀 이렇게 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것도 이제 10%만 개인 부담이거든요. 나머지 90%는 저희들이 다 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한 130만 원에서 한 14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뭐 도시가스 해도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 개발센터 추진. 근데 이 이제 개발센터란 게가 우리 지금 얘기하면 어디 청년 회관쯤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저기 장비업자가 한 명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다 이제 연락이 그다가 이제 전산에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구직자가 또 저희들은 이제 그 구직자는 그 사이트에 와서 이렇게 보고 뭐 신청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연결을 해주는 그런 창구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울진에 지금 이게 청년들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사업이 많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인데 지금 기회가 균등하게 지금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년회가이라도 있으면은 사실 그쪽에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청년들이 어떤 정보 교환의 그 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회관은 있어도 청소년 회관은 실질적으로 그보다 적은 우리 소년 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용하는 그 빈도가 아주 작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우리 청년 회관이라도 좀 우리가 가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뭐 정보 교환 장이라든가 우리가 만남의 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추후에 그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 보면 특별 교통 수단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 그 콜 택시는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 장애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우리가 탈 수 있는 사실 이게 그런 그 콜택시 같은 거 우리 리프트가 이거 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예. 제가 가서 보니까 장애인 1, 2, 3급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1, 2, 3급은 탈 수 있는데 나머지들은 사람들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이거 다리를 어느 날 깁스를 할 수도 있고 어떠한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보호자가 모든 경제 활동을 놔두고 또 2명씩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어른들을 태워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애인 콜 택시처럼 우리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에다가 휠체어 1개 정도만 이렇게 있으면 리프트를 내려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울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택시를 조금 우리가 보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 답변 안 하세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앰뷸런스라든가 이런 거를 병원 일반인들은 병원 그런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앰뷸런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 비용도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거 119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우리가 급한 사람이 타야 될 119를 일반 사람들이 계속 부르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할게요.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이번에 성강장 우리가 설치했잖아, 그죠? 예. 그 미세먼지 성강장을 설치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바닥 소음하고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환경 보호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우리 거기 가 보면 우리가 이제 냉난방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또 스피커 시설이라도 좀 이렇게 되고 우리 요즘 이거 좀 어떠한 그걸로 해가지고 구운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넣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에 가면은 좀 아늑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과 이게 말을 하면은 울려서 기가 딱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다음번에 그 성강장을 설치할 때는 이런 문제까지 좀 같이 좀 이렇게 곁들였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사입니다. 예, 과장님 그 성광장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설치를 했죠. 국비를 그렇습니다. 받아서 예, 그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지를 위해서 철판에 요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보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한번 좀 의뢰를 하시고 그 내려온 계단 턱도 안 맞아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 시골 마을 그 LPG 충전소 예. 지금 그 LPG 가격이 얼마 하죠? 일반 우리 지금 여기서 쓰는 가격하고 몇 프로 정도의 가격으로 지금 그게 보급되는지 그것도 우리 자료할 때 예. 그 같이 좀 보고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 콜센터 그 택시는 장애인들만 쓰시는 게 아니고 지금 교통약자, 임산부, 노약자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워낙 쓰시는 보급률이 높아가지고 실제 일반인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의 빈도수가 거의 없고 또 사용을 못하는지 알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도 좀 아시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주시고 가외로 우리 박 의원님 말씀했던 부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마련을 하시고 또 택시하고 대중교통도 또 같이 또 합의를 보셔야 되잖아, 그죠? 승객수 이런 부분들 다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박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시는 질의 바랍니다. 예, 김문남 의원. 과장님. 예. 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예, 예. 항목에 울진 바지개 시장 시설 증축 공사에서 건조장 시설 예. 공사가 있네, 그죠? 예, 예, 예. 이 공사 위치가 어떻게 되죠? 어디래요? 지금 현재 그 건어물 그 있는 네, 쪽입니다. 그 위층입니다. 2층입니까? 예, 예. 그 밑에 항목 보시면은 또 울진 바지개 시장 시설 정축 공사 창고가 예, 또 예, 예. 되어 있네. 여기도 위치가 어디? 이제 건어물이 예를 들면은 네, 봤을 때 남쪽이다 그러면은 네, 네. 창고는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 건물이 이렇게 그 공사가 정축이 되었을 때 예. 그러면 2층에 해당이 되나요? 3층? 2층에 해당됩니다. 2층이죠. 지금 현재 건물이 1층이니까요. 예. 그 정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방법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예. 부분에 위촉되는 부분은 예, 없나요? 없습니다. 예,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그 전통시장에 가보면 옥상에 뭐 전기선이나 이 배선들이 예, 이렇게 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나는 이 주 원인들이 보면은 그 선들로 인해서 비가 오고 이러면 예, 예. 그런 위험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하는 부분에 이 증축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방지해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우리 구 축협 부지 활용 방안이 기본 그 4개 안이 나와 있네, 그죠? 예, 기본 예. 처음에 예, 야외 공원이나 문화센터, 주차 타워 그리고 복합 상가. 요렇게 이제 뭐 설문조사 처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4개 안이 도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22년 또 1월 24일에 최종 우리 보고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로 마무리가 됐죠? 이게 쭉 진행을 예, 어쨌든 뭐 네. 예, 어떤 이런 그 축협 부지에 여기 네. 한정하지 말고 네. 시장 전체를 다시 이렇게 용역을 해서 네. 전체적으로 대상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1월 24일 이후에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이제 네.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다부스에서 도시 새마을가에서 네. 농촌 협약 공모 사업을 이 부지를 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그거
선정된 사업에 따라서 그 부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층 건물에 네. 59억 정도 그럼 예산이 내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업으로 선정이 된 선정이 거네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어떤 안으로 계획서가 들어간 거죠?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복합문화센터도 있고 뭐 요리 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이렇게 다양한 취미 이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이거는 상인회하고 조금 내용이 이제 바꿀 수는 있겠죠. 추후에 상인회하고 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좀 협의를 해서 아마 내용들을 열릴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조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건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사실 이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지를 사는데 26억이 들고 예, 예. 또 건물이 올라가면 2, 30억이 들다 보면 5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우리 시장 상인회와 또 잘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시장을 이용하는 예, 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들도 이야기들도 잘 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또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23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23페이지 보면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일자리 창출 개발센터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청년 창업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예,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혹시 사후 관리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맡아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위탁하는 거죠. 네. 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이제 정산까지 또 사후 관리까지 거기서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돈을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돈을 받아서 이제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따와서 도비로 돈을 받아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다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북경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줘서 이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 창업 지역 정착 청년인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좋은 지원 사업 제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실 정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이 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뭐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거나 지역 행사를 할 때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좀 뭐 사후 관리를 그쪽에서 하지만은 2차적으로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후 관리 어떤 기간이 조금 지정이 되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지도 점검이라든지 추후에 어떤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후도 점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잘 정착해야 또 저희 울진군의 인구도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좀 신경 써서 그 업무의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시가지 30페이지가 시가지 우리 공용 주차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대상지에는 연호정 공영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연호정 주차장 쪽이 하나 있고 부구리가 있는데 예, 예. 지금 현재 연호정 주차장이 면적이 우리 과장님께서 평수로 계산은 899평이라고 말씀하셨네, 그죠? 예, 예, 예. 899평에 25억을 들여서 저희들 주차 공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 상당히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큰 금액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주차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주차를. 예, 예, 주차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상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 그죠? 예, 예. 근데 우리 도시 같은 데 가보면은 뭐 2층, 3층, 4층 해가지고 이런 주차 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주차 공간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이 주차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한번 선진지 견학도 한번 해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차 공간이 지상이다 해서 지상으로 하지 마시고 더 많은 주차 시설이 또 주차를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런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보시고 의견을 수렴해서 요 사업을 보완해서 좀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한번 다 우수 사례, 한번 벤치마크 등 그런 통해서 좀 반영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래요? 예, 안순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현대화 사업 추진에 예, 그 평예시장 현대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장목도 증축했고 또 상가도 두 동인가 지금 다 예, 예. 뭡니까 완공했습니다. 완공하셨잖아요.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에 이제 또 계획이 있다. 그죠? 예, 예. 장목 증축을 한 동 더 하시겠다. 예, 예. 예. 그럼 지금 그 발주는 해놓은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네 번째 그 상가 주인이 그 이제 박경옥 씨라고 이제 예, 그 예.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연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장옥에서 주거를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신축을 하게 되면은 그 주거를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증축한다고 하니까 새로 짓는다니까 이제 동의를 했는데 막상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추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뭐 설득을 하든지 해서 뭐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평해 현대화 사업에 아케이드 설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아키드 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럼 이거는 변경해서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 그 부분이 수용이 병역할 안 수는 된다. 없는 상황입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아키드 하려면 별도로 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현대사업 공모를 새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면 울진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6개입니까? 7군데 있습니다. 7군데입니까? 예. 후포, 기성, 매하, 울진, 죽변, 북면. 또 어디 울진, 있죠? 평해, 예. 북면, 매하, 기성, 죽변, 후포 이렇게 7군데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의 다 이 아케이드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예,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죠. 예. 근데 지금 평예시장에 아케이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어른들이 농사를 조금씩 지어가지고 다 조금씩 들고 나와서 노상에서 비바람을 맞고 지금 그렇게 그 장날 가져 나와서 물건을 팔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아케이드 설치를 우리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꼭 설치해 주시도록 가능하겠습니까? 군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해주셔야지. 저희들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현대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모 사업에 있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꼭 공모 사업에 하셔서 꼭 공모 사업에 저거 되도록 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통시장 도내 18개 시장에 1,000만 원씩 지원되는 데는 우리 울진군 시장에는 이게 공모 해당이 안 되었죠. 공모했던데. 1,000만 원요? 예, 예. 도내 18개 시장당 1,000만 원씩 지원. 고양시장 행복 어울림마당 공모 사업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뭐 점포들에 한해서 할인 쿠폰, 택배 지원비도 병행해서 할 수 있고요. 이거 좀 알아보셔갖고 우리 시장 상인들도 참여해서 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과장님 7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면 전통시장 축제 개최 있죠. 예, 예, 근데 과장님 우리 울진군이 10개 언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울진에서만 이 전통시장 축제를 개최하면 그 울진 군민 전체가 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전에 그 시장 축제를 울진하고 구포에서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울진에서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좀 저희들 확대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후포하고 후포로 나눠서 해보셨다면서요? 예, 예, 저는 했습니다. 근데 뭐 예. 어땠습니까? 결과가? 뭐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많은 주민들이 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때 평가는. 그렇다면 근데 지금은 이번도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좀 네. 이렇게 많이 하기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 아닙니다. 하셨-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네, 맞죠. 지난해는 못 했고. 2018년도쯤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예. 본 의원 생각은 똑같이 후포와 울진에 나누어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이제 예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예산이 되면은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산은 5천만 원에서 2,500씩 나누어서 해도 가능하거나 아니면 추경 예산안에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건 하여튼 저희들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하여튼 소외되는 일이 같은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과장님 11페이지에 울진 사랑 상품권 운영 예. 예. 여기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거의 현금 사용은 10% 정도도 안 된대요. 하루 매출에. 그러니까 우리 그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 우리가 국민한테 지원 10%를 지원해 주듯이 우리 또 소상공인도 울진 국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수수료도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수수료 부분을 좀- 부분은 모르겠는데 법상에 이게 가능한지 그건 법 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특별한 예를 들면 뭐 불이 났다든지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거는 아마 이 선거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몇 분이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수료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13페이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예. 지금 보면 이제 배관망 설치 및 공급에 이쪽에 보면 이명이 세대 수혜 대상이 2명도 있고 8명도 있고 이래요. 이렇게 작은 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신청 대상에서 설치할 때 누락된 부분입니까? 요거는 보면 사업량이 여기 35m입니다. 기존에 있는 라인에서 옆으로 예.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뭐 그때 이렇게 놓친 부분들 이렇게 해서 뭐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돈이 좀 남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뭐 사업이 편성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예. 궁금해서 좀 질의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28페이지 대중교통 재정 지원에 대한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택시 운영 지원 있죠. 예, 예, 예. 여기에 이제 15개 마을에 지금 이렇게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 장날만 이제 그 버스가 들어가는
마을들이 있어요. 맞죠? 평소에는 예. 이제 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예. 장난만 운행을 한다. 자연 불악들 조그만 마을들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예. 이제 장날만 운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행복 택시가 이제 1km 이상이 돼서 다 이제 행복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딱 한 마을에 두 분이 1km가 안 돼서 이제 행복 택시를 지금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을 위해서 버스를 장날이라도 운행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건 어쨌든 예산 낭비고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정확히 얘기를 하면 강품이에요. 강품. 온정면 강품리. 예. 거기에 다른 분들은 다 택시를 이용하는데 요 두 분이 한 500m 정도밖에 안 돼서 장날만 그 두 분을 위해서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버스 운행은 이제 필요 없고 그냥 행복 택시를 이용만 하도록 해도가 그런 제안이에요. 그건 자료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그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버스가 그 두 분 때문에 장날 운행을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은 생각이 그렇고. 강풍 1위는 지금 현재 그 평전 마을에 지금 이렇게 평전 마을 들어가고 그쪽인데 그런 상황인데 초입에 어른들 두 분만 계세요. 할머니들이. 그거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예, 그는 장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일부러 두 분 때문에 버스 운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낭비성이 있고 또 전체 그 주민들이 다 몇 분이 되시진 않지만 행복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요 두 분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1km가 안 된다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4페이지. 울진 비행 훈련은 운영 현황입니다. 그죠? 예. 예. 하여튼 비행 훈련은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는 큰 파급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아무튼 그 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은 비행을 하지 않기로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요새 일요일도 비행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일요일 하루라도 좀 소음 없이 지내보자 해서 다 협의가 되었다는데 근래는 이제 산불 때문에 비행을 못했던 물론 훈련원들이 비행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일요일 또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띄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 관계는 좀 교통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이제 여기 본회의 자리에서 팀장이 발언권은 없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장재훈입니다. 지금 우리 울진비행훈련원에 지금 최고 큰 고충이라 하면 이제 의원님이 얘기하신 일요일 날 비행입니다. 요 비행은 우리 상생협의체 거기 우리 문서에 보면은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양학교 한국항공대하고 한국직업전문대학교하고 서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상황이 전 위원장 때 협약이 된 걸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호 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위원장이 참석해달라고 그날 다른 위원들은 참석을 못하고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참석을 해서 동의한 사실이 없대요. 그냥 본인들이 그날 참석했다는 그러니까 사인을 자꾸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 부분들을 비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 이제 참석을 해달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인만 해달라 해서 사인을 해서 지금 내용 증명까지 띄운 상황이에요.
그래요. 저희들 군에서는 우리 그 상생협의서 그 안건대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하고 양 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추진위원장이 굉장히 그 주민들한테 이제 불신을 받고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까지 띄우게 대한 사항인데 그 훈련 쪽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까에서 좀 어쨌든 좀 질책을 하시든지 좀 회의를 다시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좀 과장님 좀 그 비행 훈련원과 좀 그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리고 또 소음으로 늘 고통받고 있고 여기에 지금 어촌 마을이 참 예쁘고 한데 그 거기 와서 살고 싶어서 이제 그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이 소음 때문에 지금 집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소음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뭘 해주는 것 인센티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는데 아주 비행기가 한 대 떴을 때 뭐 500원, 뭐 1,000원 뭐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과장님? 예.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협의하시고 또 그 소음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임동인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요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도 이제 뭐 개인적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울진 읍내에 한번 다 나와 보시면은 뭐 다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게 주차난이 좀 심각한데 저는 근본적으로 뭐 규제도 좋고 뭐 주차 질서 확립도 좋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동료 의원께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 다른 지역 쪽에서 한번 다녀보시고 이 주차 공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불거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참고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 관련해서 뭐 일자리 창출이든 이렇게 좋은데 저희들 단위 금액을 이렇게 보니까 공공 일자리 사업의 어떤 막대한 금액보다 다 한 1억 미만의 어떤 작은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그 기회가 돼서 이제 경북 의성에 이제 청년 허브센터라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가시면은 어찌됐든 뭐 사업이라는 게 크고 작고 따라서 다르겠지만 큰 사업들도 뭐 어떤 시행착오도 또 있을 거고 덕가 손실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1억 미만의 사업은 크게 효과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대규모 사업을 조금 생각을 하셔갖고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경북 의성에 이제 청년 허브센터라고 있는데 지원금, 그다음에 뭐 정착금, 뭐 기숙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통 판매까지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기회가 돼서 울진에도 이런 뭐 롤 모델이 한번 돼서 울진에도 한번 이렇게 청년들한테 뭐 창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뭐 외부에 있는 인원들도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토착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한번 되고 이렇게 되면 한번 다녀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마 이렇게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벤처마킹을 한번 다녀오셔갖고 한번 했으면 하는 또 바람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벤치마킹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통시장 개보수 관련해서 그 기회가 한번 되신다면은 그 주변에 그 전통시장 한번 천정을 한번 개보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다녀오시면은 아마 똑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북면 그 흥부시장에 아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뭐 주민들도 혜택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마무리 이제 좀 전에 아까 그 얘기했던 뭐 비가림 막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크게 이제 뭐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까 뭐 다른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케이드 설치건도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서
조속하게 좀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유도 의원. 예, 과장님 아까 그 사쪽의 울진 비행 훈련은 예. 지금 이제 지역 주민과 그 항공 그 학교하고 소티별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연간 얼마 특별회계 세입 조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일일 교통량 그 240회까지 이제 교통량당 550원을 네. 기금을 하고 240회 초과 시에는 850원을 기금으로 이렇게 내는 걸로 이렇게. 거기 그 횟수는 1소티죠. 예, 예. 소티별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그 안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이라든가 또 주민들 또 피해가 좀 이렇게 그래도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주말에 이착륙을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주민들과 재협의할 수 있는 민원으로 해서 그걸 그 우리 경제과에서 한번 다시 재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관한 부분도 좀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뭐 7쪽에 우리 흥부시장, 국민 흥부시장 지금 관리 전환 다 됐죠, 도시가에서. 예, 예. 그래서 그 16장인데 지금 현재 흥부시장을 조성을 해놓고 그 상당히 그 시장 장꾼들이 오면 또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동선이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흥부시장 내에 좀 장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제 푸성기 판매하러 오신 분들을 좀 시장 안으로 좀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좀 이렇게 밀집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천막이라든가 오일장으로 다니는 장군들은 예. 외부서 하더라도 일부 그 뭐 조그만하게 이렇게 난전 형식으로 이 푸성기 가지고 온 우리 어르신들 분들은 시장 안으로 부지 안으로 넣어서 그렇게 좀 시장 동선을 좀 좁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북면 뭐 예, 예. 면사무소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하고 홍구시장 그 또 상가 번영회하고 예. 협의하시면 예. 그거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하나 그 14쪽에 그 재심의 과정 가스공급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예, 예. 그 확장 및 설비 증설 내역을 보완하라고 이렇게 재심의 결과가 났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 아마 이거 기술적인 부분 같습니다. 예. 세부적인 건 뭐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뭐 내부적인 상황이라서 잘 뭐 알려주지도 않고 해서. 아니 이 재심의 과정은 가스공사에서 실적으로 뭐 비용이 적다든가 안 그러면 그 나곡 삼리에 있는 그 정합장 자체의 시설을 개설을 해서 공급 설비로 바꿀 수 없다, 시설 개선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재심의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참여한다든가 의견을 준 사실은 없습니까? 그 저희들이 참여는 안 합니다. 거기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가스공사는 본사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하는 겁니까? 본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본사 쪽에. 예, 예. 그 확장 및 설비 증설 내역 보완이란 것은 2차 심의까지도 보완 조치가 안 되면 이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 확인, 예, 저희들도 중간 확인해서 과정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꼭 방문하셔서 재심의의 그 부분이 뭔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파악을 하셔서 별도의 보완책을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하는 그렇게 해서 2차 심의 때는 통과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부장님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과장님 이거 우리 장유도 의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남에너지가 공급관 확장하는데 원래 몇 프로 부담을 하죠? 통상적으로 한 5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0% 부담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간망 확대를 위해서 우리 울진군하고 도비를 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지금 여기 보면 14쪽에 이 포지션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영남에너지가 전체 금액에서 지금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순 사업자 우리 지원 사업 24억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가져간다는 게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까? 똑같이 전체 금액에서 50%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원의원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우리 삼자 울진군하고 협약 체결을 하셨네, 그죠? 예, 예. 이 협약 체결할 때 의회 혹시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군비가 13억 6,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군의회는 의결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전에 사업비를 결정할 때 예. 아마 사전에 결정이 되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그 확인을 하시고 예. 우리 그 돈이 들어가는 뉴스탁이나 협약 체결을 할 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우리 법을 어긴 게 되거든요. 이걸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한수 사업자비가 24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때문에 나머지 9개 읍면이 공급망 확대에 피해를 본다 하면 이거는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금 영남에너지의 가정집에 분담금을 얼마를 내죠? 가구마다 이렇게 이제 환경에 따라 다 다르고. 아니 영남에너지 내는 기본 분담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한 50% 정도. 지금 영남에너지의 기본 분담금이 한 185만 원인가 195만 원이 될 겁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105만 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매년 10에서 15% 정도 영남에너지가 공사비 원가 상승분을 인정을 해가지고 인상을 합니다. 그럼 지금 100만 원 내던 게 200만 원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 가정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황현철 의원 얘기했는 건 30세대가 되니까 n분의 1을 하니까 1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남에너지 떼는 돈이 185만 원이 무조건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 전에 전기 계량기를 타면 34만 원을 내듯이 그게 내는 분담금입니다. 그럼 이 분담금이 지금 배로 올랐잖아요. 그럼 내년에 하시는 분들은 또 20만 원, 30만 원에 또 그 가중 분담금을 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영남에너지가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협부지 지금 분명히 의결 받고 공유재산 심의 구입을 하셨죠, 그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죠? 예, 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구입을 할 때 우리 목적세에 맞게 우리 세 목적에 맞게 구입을 하셨죠, 그죠? 예, 예. 그 목적 외로 쓰지 않는다면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편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 그 사업 목적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편의시설로 해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용도라든가 계획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의결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편의시설로 해가 의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떤 사업 목적이 어떤 개요든 분명히 있어서 그때 의결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지금 도시 새마을가에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매수했는 우리 공유재산을 다른 용도로 쓸 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우리 시가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셨어, 일자리 경제과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체육사업진흥소에서 우리 운동장 행사 때 주차난 해소를 한다고 쓰는 겁니다. 그죠? 뭐 그건 이제 용도 여러 용도로 이제 이런 용도 저런 용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목적으로 공간으로 뭐 여러 가지 쓰겠죠.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국민의 세수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세를 편성을 하는데 그게 맞지 않게 쓴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잖아. 의회에 와서는 시가지 공용 우리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썼는데 실질적인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물론 주차난 해소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럼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일자리 경제까지 사실 일 아닙니다. 그죠? 지금 옆에 부지가 한 600평 되는데 시가 25억이에요.
이게 만약에 부지를 벌써 약국 부지 매입할 때 그런 의료원의 주차 문제가 있다고 그때 부지를 매입하셨다면 평당에 180만 원에 부지 매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와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20필지를 내가 어느 한 필지라도 먼저 구입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지 팔겠냐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가계약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 일괄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있을 때 사야 되니까 1년 뒤에 2년 뒤에 그 예산을 다시 세우지를 못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은 압니다만 나머지 지금 20년에 걸쳐 땅값이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그죠? 하여간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용도위에서는 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의회 사무과에서도 법적 검토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그리고 영남에너지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의회에 와서 공급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남에너지가 울진군에 도시가스 공급망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야 뭐 1년에 7, 8억 예산을 편성해 줘도 저희들이 알아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고 아까 한수원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협약 체결 다시 하시고 우리 군이 거기 심의위원회 들어가지 않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40억, 50억 주는데 돈 줘놓고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도 적극 좀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 건강송에 시외버스가 서지를 않죠. 4월부로. 예. 시외버스, 예. 우리 쉽게 읍면에 시외버스 서지 않는 곳은 건강송밖에 없습니다. 그죠? 시외버스는 우리 군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 업무죠. 예. 하여간 유기적으로 우리 도하고 좀 협조를 하고 우리 국토부하고 경기고속하고도 원활한 협조를 해가지고 그 면에 그래도 시외버스가 안 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울 가려고 하면 우리 건강송면 주민들은 울진 내려와 차를 타야 된다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예. 다른 선생님 질의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그다음에 뭐 일자리 경제 까다 보니까 사실 주문도 많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제일 많은 과입니다. 뭐 오죽했으면 일자리 경제과가 아니고 일자리 고통과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밖에서는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민원들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적극 좀 개입을 해가지고 뭐 일시에 해소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예, 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가자미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원님들 또 우리 뭐 점심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해고자 합니다. 이 없으시죠? 14시 40분까지 정해를 합니다.